알겠습니다. 제2부의 아이디어와 개요를 바탕으로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장편 소설을 다시 창작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야기는 하나의 답변으로 제공됩니다. 분당의 아파트 단지,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면 박은혜 씨의 집에는 어김없이 정막이 감돌았다. 32평 아파트는 홀로 남은 그녀에게 너무 넓게만 느껴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은혜 씨의 시선은 소리 없는 창밖 풍경에 더 오래 머물렀다.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분주하게 살아갔고 손주들을 데리고 가끔 찾아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밀려오는 공허함은 오히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은혜 씨는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가에 서린 깊은 외로움은 감출 수 없었다. 평소에는 편안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선호했지만 요즘 들어 그녀는 외출할 일이 없어도 옷장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이 늘었다. 얼마 전 미국에 사는 딸 지민이 엄마, 한국 노인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라며 깔아준 실버톡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복잡한 화면과 작은 글씨 때문에 돋보기를 쓰고도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지만 며칠 전부터 그곳에서 그녀에게 말을 걸어오는 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님. 프로필 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제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네요. 최수연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자신을 싱가포르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하나 있는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은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정중하고 부드러운 말투에 이끌려 짧은 답장을 보냈다. 그날 이후 수연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 씨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도 은혜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곳 날씨는 어떤가요? 부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수연 씨의 메시지는 늘 깍듯했고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은혜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젊은 시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야기, 남편과 함께 여행했던 추억, 장성한 자식들에 대한 자랑까지 은혜 씨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그는 늘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깊이 공감해 주었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수연 씨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었다. 주말이면 그는 국제전화로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그의 차분하고 중저음의 목소리는 은혜 씨에게 낯선 안정감을 선사했다. 은혜 씨는 가끔 그의 프로필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50대 초중반의 남자. 사진 속 그의 지적인 눈빛이 마치 자신을 향해 있는 만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다. 경로당에 나가 오랜 친구인 김영철 씨를 만나는 날이면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곤 했다. 그 사람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내 안부를 물어준다니까. 게다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말하는 것도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박식한지 몰라. 영철 씨는 어휴 은혜 씨 좋겠네. 말년에 연애도 다 하고 그 양반 사진이나 한번 보자니까라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건넸다.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근데 말이야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고 멋진 양반이 뭐하러 이영만리에서 얼굴도 한번 못 본 노인네한테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인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해.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은혜 씨는 영철 씨의 말을 들으면 괜스레 마음이 불편해져 영철 씨는 내 맘 몰라.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고라며 애써 화제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그리고 수연 씨가 주는 특별한 위로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달력은 가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수연 씨는 요즘 들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곧 귀국하여 은혜 씨와 함께 조용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는 은혜 씨에게 조심스럽게 여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고
은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도 싫지 않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밤늦은 시간, 보고 싶어요, 나의 은혜. 당신 곁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는 그의 메시지를 받고 가만히 눈물 짓는 날도 있었다. 더 이상 텅 빈 집안에서 외롭지 않다고, 드디어 자신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늦가을 아침, 수연 씨로부터 평소와 다른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하지만 큰일이 생겼어요. 한국 지사 설립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자금이 좀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어서 은행 업무 처리가 바로 어렵네요. 혹시 50만 원 정도만 잠시 빌려줄 수 있을까요? 한국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자까지 쳐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은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는 그녀였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은혜 씨밖에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약해졌다. 결국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다. 몇 번의 망설임과 실수 끝에 겨우 돈을 송금할 수 있었다. 돈을 보내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수연 씨의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큰 고비를 넘겼어요. 역시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라는 메시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의 은혜 씨는 알지 못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수연 씨는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건설 자재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급하게 통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100만 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 주에는 현지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수술비가 급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에 당신과 함께 살 아담한 집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이 조금 모자란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벌금을 내야 한다. 아들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등 이유는 끝없이 만들어졌다. 은혜 씨는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그동안 아껴 모아두었던 자신의 비상금과 예금을 하나씩 꺼내어 송금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유품 중 가장 값나가는 것이었던 오래된 골동품 시계까지 팔아 그의 요구에 응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딸 지민 몰래 오래전에 가입해두었던 연금보험까지 해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마다 수연 씨는 더욱 절절하고 애틋한 사랑의 말과 함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빚을 깨끗이 청산하고 당신 곁으로 달려가 평생 발 씻겨주며 살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은혜 씨는 그의 말을, 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애써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이 모든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가 기적처럼 찾아올 것이라고. 딸 지민은 요즘 들어 어머니 은혜 씨의 행동이 눈에 띄게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소답지 않게 돈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했고 밤늦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다. 안색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밤잠을 설치는지 눈 밑에는 늘 검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가끔 수연 씨가 보내준 선물이라며 값비싸 보이는 화장품이나 스카프를 자랑했지만 막상 지민이 어디 한번 자세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아직 아까워서 포장도 못 뜯었다며 황급히 감추곤 했다. 지민은 엄마,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그 최수연이라는 아저씨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인사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떠보았지만 은혜 씨는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 사람은 아주 바쁜 사람이라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란다라며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다정했던 어머니와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고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과 함께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경로당 친구 영철 씨도 은혜 씨의 위태로운 변화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곧 좋은 사람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 갈지도 몰라.
그 사람이 거기 커다란 집도 사놨다더라며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들떠있는 모습과 동시에 어딘가 돈 문제로 깊은 시름에 잠겨 한숨을 푹푹 내쉬는 모순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철 씨는 보다 못해. 은혜 씨.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홀딱 빠져서 전 재산을 다 내줄 것처럼 구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데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진심으로 걱정했지만 은혜 씨는 영철 씨는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 못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은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이라고. 라며 오히려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은혜 씨는 이미 최수연이라는 존재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과 희망을 걸어버린 상태였고 주변의 어떤 충고나 경고도 그녀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동안 최수연에게 보낸 돈은 이제 은혜 씨가 평생 모은 전 재산과 맞먹을 정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수연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자신을 믿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은혜 씨, 정말 면목 없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모든 사업을 깨끗이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해서 당신과 함께 살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데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동안 당신에게 빌렸던 모든 돈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당신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믿고 마지막으로 5천만 원만 더. 5천만 원. 은혜 씨에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미 그녀의 통장은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였고 더 이상 어디에서도 돈을 구할 방도가 없었다. 하지만 최수연은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두 사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다며 마치 최후의 주문을 외우듯 눈물로 호소했다. 은혜 씨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심을 하고야 말았다. 그래, 이것만 잘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텅 빈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되뇌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기로 약속한 날 아침, 은혜 씨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산하게 움직였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경칸 눈가를 감추기 위해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화장을 공들여 했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발목에 무거운 쇳덩이라도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 마지막 고비만 잘 넘기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가딜프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막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려던 딸 지민이 잠시 어머니 방에 들렀다. 엄마, 오늘 어디 중요한 약속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은혜 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화들짝 놀라며 아니야. 그냥 바람 좀 쐬고 오려고 그런다 라며 다급하게 얼버무렸다. 지민은 그런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과 어색한 행동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머니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스마트폰 액정이 잠시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켜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 액정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떠오른 메시지 몇 줄이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지민의 눈에 깊숙이 박혔다. 여보, 오늘 은행일 잘 마치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우리의 행복한 미래가 바로 코앞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은혜에게 당신의 수연이가. 그리고 그 메시지 바로 밑에는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은행 계좌번호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지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어렴풋하게 어머니 주변을 맴돌던 불길한 불안감의 실체가 순식간에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느낌이었다. 엄마, 이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지민의 목소리가 공포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은혜 씨는 딸의 날카로운 추궁에 당황하며 스마트폰을 황급히 감추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지민은 거의 반사적으로 어머니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다시피 하여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애정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송금 요구,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은행 계좌번호. 지민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곧장 자신의 스마트폰 검색창에 로맨스 스캠 사례, 노년층 금융사기 수법, 해외 송금 사기 등의 단어를 미친 듯이 입력하기 시작했다. 화면 가득 떠오르는 수많은 피해 사례들은 어머니가 처한 상황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전부 다 사기예요. 인터넷에 나오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하고 똑같다고요. 지민은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은혜 씨는 딸의 갑작스럽고 격렬한 행동에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돈을,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민은 어머니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은행 대출 관련 서류로 보이는 두툼한 봉투를 발견하고는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은행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대출 신청을 모두 마쳤거나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은행 창구에서 마지막 확인 절차를 밟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민은 겉옷을 허둥지둥 걸쳐 입고 현관문을 박차고 은행으로 뛰쳐나가려다 말고 다시 발길을 돌려 어머니에게로 다가섰다. 엄마, 제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사기꾼 같아요? 그녀는 인터넷에서 찾은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처참한 인터뷰 기사들과 관련 뉴스 동영상들을 어머니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하지만 은혜 씨는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딸의 말을 한사코 믿지 않으려 했다.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함부로 하는 거니. 수연 씨는 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네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니? 은혜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불안하게 이어졌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싸늘한 불안감이 마치 독버섯처럼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최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최수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정했다. 당신 딸이 우리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모양이군. 일이 괜히 시끄럽고 복잡하게 되겠어. 당분간은 서로 연락을 피하는 게 좋겠소. 그리고 전화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뚝 끊겨버렸다. 그 순간 은혜 씨의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딸 지민의 절규 어린 외침이 인터넷 기사 속 수많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그리고 친구 영철 씨의 걱정 어린 충고가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통곡했다. 지민은 망연자실한 채 울고 있는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스마트폰 검색창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그리고 동시에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돕는다는 시민단체의 연락처도 찾아 다급하게 메모했다. 그때 마치 구원처럼 초잉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문 밖에는 은혜 씨의 심상치 않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친구 영철 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사무실은 창문 하나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졌다. 담당 형사로 보이는 젊은 남자는 지민과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은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최수연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 전문과 그동안의 은행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서류를 작성했다.
초기 조사 결과는 지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 최수연이 사용한 은행 계좌는 이미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다른 여러 개의 계좌로 쪼개져 빠져나간 뒤 텅 비어있는 전형적인 대포 통장이었고, 그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인물의 사진 역시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도용한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그가 은혜 씨에게 자랑처럼 늘어놓았던 싱가포르의 번듯한 건설 회사 주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였으며, 그가 언급했던 사업 파트너들의 이름 또한 모두 가짜였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기적적으로 범인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이미 빼돌려진 피해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담당 형사의 냉정한 설명이었다. 은혜 씨는 형사의 말을 들으며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다. 지난 7개월 동안 그녀를 사로잡았던 달콤했던 시간들, 따뜻했던 위로의 말들, 함께 꿈꾸었던 장밋빛 미래까지도 모두 다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얼마나 쉽게 한낱 이름 모를 사기꾼의 교묘한 놀이개로 전락했는지 깨닫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은혜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 침대에만 누워 지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한낮의 햇살마저 그녀에게는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다.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키듯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수연과 나누었던 모든 달콤한 대화 기록들, 그가 보내왔던 시시껄렁한 이모티콘 하나하나까지도 이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상처 입은 마음을 사정없이 후벼 파는 듯했다. 지민은 그런 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묵묵히 지켰다.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려 하지도 않았고 섣부른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가만히 손을 잡아주거나 물수건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줄 뿐이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순간 겪고 있을 그 엄청난 상실감과 처절한 배신감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나 진부하고 상투적인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며칠이 지옥처럼 흘러가고 은혜 씨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민은 어머니를 설득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 그곳에서 은혜 씨는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아픔과 상처를 겪은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세상에 자신 혼자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아주 작은 위안을 받았다. 상담사는 은혜 씨의 잘못이 아니라고, 고도로 훈련된 교묘한 사기꾼들의 계획적인 수법에는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따뜻하게 말해주었다. 그 말은 오랫동안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짓눌려 있던 은혜 씨의 마음에 작은 숨통을 조심스럽게 틔워주는 것 같았다. 경로당 친구 영철 씨도 틈틈이 은혜 씨의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는 예전처럼 가볍게 농담을 던지거나 섣불리 충고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은혜 씨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며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은혜 씨, 인생 뭐 별거 있간디. 살다 보면 해 뜨는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는 거지. 그래도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어서 저렇게 속 깊은 지민이가 늘 곁에 떡 버티고 서 있으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복받은 인생이요. 영철 씨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뿍 담긴 위로에 은혜 씨는 정말 오랜만에 입가에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사기당한 돈은 대부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냉정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은혜 씨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진심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딸 지민과의 관계는 이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확인하고 예전에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세월은 또다시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볕이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있은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은혜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강좌에 초청 강사로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처음 복지관 측으로부터 강사 제안을 받았을 때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사양했지만 자신의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없을 소중한 교훈과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은 아직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시작하게 된 온라인상의 낯선 만남, 사기꾼의 달콤하고 치밀한 속삭임, 점점 더 대담하고 집요하게 이어졌던 금전적인 피해,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던 처절한 절망과 뼈저린 후회. 그녀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고백에 강좌에 참석한 많은 노인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숙연해졌고 객석 여기저기에서는 안타까움의 탄식과 함께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여러분, 외로운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외로운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는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에서 만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나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의 자녀들이나 친구들 아니면 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꼭 청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슬픈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강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관 건물을 나서는 은혜 씨의 얼굴에는 이전에 깊고 어두웠던 그늘 대신 잔잔하고 평온한 미소가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다. 강당 입구에서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딸 지민이 그녀의 팔짱을 살며시 끼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녀는 오랜만에 손을 꼭 잡고 복지관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봄볕의 온기를 온몸으로 즐겼다. 은혜 씨는 문득 고개를 들어 저 멀리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얀 솜털 같은 한 조각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최수연과 같은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또 다른 순진한 먹잇감을 찾아 음흉한 눈빛을 번뜩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박은혜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깊고 아팠던 상처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더 강인해졌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찾아낸 것이다. 그녀의 희미한 미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깨끗이 정화하고 새롭게 피어오르는 작은 희망이 마치 수줍은 봄꽃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